콩팥에 생기는 질병 가운데 신장암은 암 가운데 5년 생존율이 비교적 높은 다소 순한 암이지만 암이라는 말이 환자에게 주는 부담감은 작지 않기 때문에 신장암을 이기려면 현명하면서도 강력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최근에 콩팥에 암이 생긴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경기도 가평에 있는 화학산에 등산 갔을 때 내려오는 길에 만난 사람으로 수술을 받고 나았다가 재발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콩팥 이야기를 전하는 제 동영상의 댓글에서 만난 사람인데 두 분 모두 말끔히 나으시기를 기대하며 이번 동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콩팥 질환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2.3%를 차지하고 사망 원인 순위도 당뇨병에 이어 10위를 차지할 만큼 많으며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고,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콩팥 질환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위암이나 췌장암 사망자보다 더 많은 8,010명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콩팥 질환 사망자를 질병별로 분류하면 흔히 신부전이라 부르는 콩팥 기능 상실로 인한 사망자가 6,000명을 넘어 콩팥 질환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장암 사망자는 2015년 이후 해마다 1,000명 안팎으로 콩팥 기능 상실로 인한 사망자보다 훨씬 적고, 폐암이나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을 포함한 다른 암 사망자와 비교해도 훨씬 적기 때문에 신장암에 대한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또한 신장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꾸준히 높아져 2016년에서 2020년에 발생한 환자의 경우 85.7%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암과 비교할 때 갑상선암과 전립선암, 유방암 다음으로 높을 정도로 매우 높은 것도 신장암을 덜 두려워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콩팥에 생기는 암인 신장암의 발생과 치료에 대해 잠깐 살펴볼까요? 2000년 1461명이던 신장암 신규 발생자는 급격히 늘어 2016년 5,000명을 넘었고 2019년 이후에는 6,0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장암은 콩팥의 고유기능, 곧 피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오줌을 만들어내는 신실질이라 부르는 곳에 생기는 신세포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신실질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잠시 모이는 신우에 생기는 신우암이 5 내지 10%를 차지하는데, 신세포암은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나 항암 화학요법에 잘 반응하지 않으므로 암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수술 후 재발하는 경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에는 표적치료나 면역치료, 면역항암제, 방사선치료, 항암 화학요법 등으로 치료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장암은 최근 사망자가 1,000명 안팎에서 큰 변화가 없고 최근 5년 상대 생존율이 85.7%로 매우 높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신장암은 생존율이 훨씬 높은 비교적 덜 치명적인 암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생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암을 아무런 부작용 없이 완벽하게 치유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신장암도 예방하는 것인데, 신장암에 대한 예방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지금의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되거나 오히려 증가 추세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로, 신장암의 절제 수술을 받고 재발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제하고 남은 콩팥이 몸 안의 노폐물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 콩팥 기능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로, 콩팥에 생긴 암세포도 다른 암세포가 가진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절제 수술을 받을 때 재발이나 전이 가능성이 있기 마련인데, 재발이나 전이가 생길 때
이를 치유할 마땅한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장암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장암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신장암을 미리 예방하고 일단 걸린 다음에는 아무런 부작용 없이 암을 낳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평소에 일 잘하던 콩팥에 왜 암이 생기고 또 커지거나 작아져 낳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60억 개의 DNA 가운데 많게는 하루에 100만 개까지 손상되며 손상되는 DNA들은 세포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인 유전자에 의해 원래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복구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히 살아갈 수 있으며 저는 이러한 기능을 내 몸 안에 준비된 최고명이라 부르는데 손상되는 DNA의 수와 손상된 DNA들이 복구되는 정도는 우리의 생활습관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손상되는 DNA의 수는 적어지고 최고명의가 손상된 DNA들을 잘 복구하며 반대로 잘못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손상되는 DNA의 수는 많아지고 최고명의가 손상된 DNA들을 잘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세포 안의 DNA들이 지나치게 많이 손상되거나 손상되는 세포들을 복구하는 유전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원래대로 복구되지 못하는 세포가 많아지면 우리는 이러한 세포들이 많은 조직이나 장기에 다양한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 다양한 질병 가운데 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DNA들의 손상으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현상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가지고 있는 2만 개 이상의 유전자 가운데 수십 개 정도의 일부 유전자가 변질된 세포로 이러한 유전자 변질로 인해서 정상세포와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암세포의 대표적인 특성으로는 첫째, 세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둘째, 평소에는 분열하지 않는 정상세포와 달리 끊임없이 분열하며 셋째, 수명이 다하거나 심하게 손상되면 스스로 죽는 정상세포와 달리 좀처럼 스스로 죽지 않는 특성을 들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세포 안의 유전자가 변질되어 만들어지며 특히 방사선이나 담배 연기를 포함한 발암물질에 노출될 때 하루 동안 수천 개까지 만들어지는데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저희 22번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세포가 변질되어 만들어지는 암세포들은 면역세포들이 찾아서 제거하는데 저는 면역세포들의 이러한 기능을 내 몸 안에 준비된 최고명이라 부릅니다. 어떤 사람의 몸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암세포가 성장하여 암환자가 될지 아니면 소멸하여 암환자가 안 될지의 여부는 면역세포들의 활동에 달려있는데 면역세포들이 왕성하게 활동하여 암세포들을 잘 죽일 때 우리는 면역력이 높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면역력이 높으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들을 잘 죽일 것이므로 암에 걸리지 않으며 암에 걸린 사람도 암이 작아져서 암이 낫겠지만 반대로 면역력이 낮으면 암세포들이 성장하여 암은 악화될 것입니다. 암 환자의 면역력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면역력을 높이는 요인과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면역력을 높여 암을 낫게 하는 요인들을 생명도우미로 면역력을 떨어뜨려 암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암도우미로 부르는데 암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여부는 암 환자의 생활에서 생명도우미가 크냐 암도우미가 크냐에 달려 있습니다. 암도우미가 생명도우미보다 크면 암은 커질 것이고 생명도우미가 크면 암은 작아져 없어질 것입니다. 둘이 크기가 같다면 암은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는 암 면역 균형 상태에 머무를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세포들의 DNA 손상과 손상된 DNA들의 복구 원리와 암세포들의 발생과 특성, 면역세포들의 암세포 제거 원리는 콩팥세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장암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는
콩팥세포들의 DNA를 많이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 복구를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치는 한편 발암물질의 노출과 암 도우미 생활을 줄이고 생명 도우미 생활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삶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은 콩팥세포의 DNA 손상을 줄이고 손상된 DNA를 잘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발암물질의 노출과 암 도우미 생활을 줄이고 생명 도우미 생활을 늘려 신장암을 포함하여 콩팥에 생기는 모든 질환의 예방과 치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에서 특히 생명식에 있어서는 과일과 채소, 곡식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는 것과 아울러 과잉 섭취할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설탕을 포함하여 가공이나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화기관 세포들의 DNA를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의 복구를 방해하는 나쁜 식습관인 편식이나 과식, 간식, 폭식, 야식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뉴스타트의 나머지 항목인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와 사랑을 잘 실천하되 규칙적으로 적절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며 물은 식사 시간과 분리하여 충분히 마시고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쬐도록 하며 공기는 가급적 산소의 농도가 높으며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로 깊이 들이마시도록 하고 특히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충분한 휴식을 통하여 손상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잠을 자도록 하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